70번부터 격언을 갖다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70번 일봉, 주봉, 월봉, 연봉 차트를 연구하라. 각기 하는 이야기가 다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일봉은 하루에 시가부터 종가까지, 주봉은 일주일에 시가부터 종가까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봉은 1일부터 30일까지, 연봉은 사실은 연봉은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여기서 격언에서 나오니까, 연봉은 그 연도수, 연도 시작부터 그해 연도 끝나는 시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단기로 볼 것이냐, 중기로 볼 것이냐, 장기로 볼 것이냐. 연봉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그럼 여기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주식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투기의 목적을 두고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투자의 목적을 두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적금 붓듯이 그냥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상관하지 않고 내가 봉급 타면 한 주 사고, 그 다음에 1년에 몇 주 모아서 또 배당 받고 이러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1년, 10년 이렇게. 삼성전자에 그런 분들 많이 있고요. 그 외에 아주 초우량주,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초우량주, 뭐 현대자동차, 은행주, 이런 것들 있단 말이죠. 주가 오르고 내리고 관심을 안 갖고 장기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내가 이걸 갖다가 은행에 적금 붓는 것처럼, 은행의 적금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나는 주식으로 배당도 받고 그리고 주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봉을 봅니다. 저는 연봉은 잘 안 보지만 일봉, 주봉, 그 다음에 월봉 보고, 월봉을 보고 이게 어떤 흐름을 가고 있구나. 맨 처음에 제가 스캘퍼를 이야기하면서 분봉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단타인데, 단타 하시는 분들 분봉을 본다. 5분봉, 제가 보는 건 5분봉, 그 다음에 30분봉, 그 다음에 60분봉 이렇게 보는데, 내가 단타를 치려면 일봉의 흐름이 상승을 하고 있는지 하락을 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지 실수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주봉을 보고 일봉에서 이 주봉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일봉에서 내가 조금 샀는데 떨어졌어. 그래도 주봉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봉에서 내가 좀 샀는데 떨어졌어. 그래도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죠. 왜? 중지선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일봉, 주봉, 월봉을 보면서 연구하랍니다. 각기 하는 이야기가 다르대요.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내포하고 있는데, 책을 사가지고서 일봉, 주봉, 월봉, 연봉
차트를 연구하라. 각자 하는 이야기가 다르다. 초보의 이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봤다면, 이 글을 봤다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먼저 주식을 했던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71번. 차트는 바닥을 예고하며 매집의 흔적을 남기고 상승 전환을 공시한다. 이게 지금 차트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계속 차트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거래량 이야기를 합니다. 거래량. 차트를 보면 요 밑에 거래량 표시란이 있습니다. 요 밑에는 보조 차트 란이 있고요. 요 위에는 봉들의 흐름에 나오는 차트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거래량인데, 차트는 바닥을 예고하고, 이 차트를 나중에 공부를 다시 하겠지만은, 주가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8월, 9월, 10월 이때는 10,000원이었다면 지금 7,000원에 와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10,000원보다 7,000원이 싼 거니까 우리는 바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사려고 할 때 나보다 비싸게 산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닥이고, 내가 고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7,000원에 바닥이었었는데 10,000원에 왔어. 그러면 내가 10,000원에 살려고 해. 그럼 나보다 싸게 산 사람들이 많다면, 여기 이제 7,000원, 8,000원, 9,000원 뭐 이렇게 있겠죠. 근데 내가 10,000원에 주식을 사려고 해. 그러면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면 상대적으로 고점이다. 고점이라는 뜻은 나보다 싸게 산 사람들이 많다면, 고점, 나보다 비싸게 산 사람들이 많다. 그럼 상대적으로 저점이다라는 이야기죠. 저점.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7,000원에서 6,000원, 5,000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7,000원이 저점이라고 그러는 것은 바닥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차트는 바닥을 예고한다예요. 차트를 보라 말이죠. 일단은요,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주봉, 월봉, 일봉 이렇게 보라고 그랬는데, 그 봉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바닥을 예고하고 바닥인지 아닌지, 제가 그랬잖아요. 바닥에서 사서 가지고 있다가 오르면 파는 것이 주식에서 전혀 잃지 않는 방법이다. 그럼 바닥이 어떤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을 놓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매집의 흔적을 남긴데, 이것이 이제 거래량입니다. 매일같이 거래량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날 하루에 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한 주식의 수를 갖다가 주식 거래 수를 막대 차트로 나타내는, 나타내는 것이 뭐다? 거래량이다. 그러면 어제 10만 주가 거래됐는데 오늘은 12만 주가 거래됐어. 예를 들어서
오늘.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이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어제보다 거래가 많았을 때는 빨간색. 어제보다 거래가 적었다? 그러면 검정색. 어제보다 거래가 더 적었어. 또 검정색. 근데 어제보다 거래가 또 많았어? 그러면 이렇게 빨강색으로 표시된다 이 말입니다. 이 거래량이 하루 끝나고 중간중간에 거래되는 동안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없지. 올라가는 그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왜? 거래된 것이 바로바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 거래량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거래가 전날보다 몇 배가 터졌는가.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그때 매수하라고 그랬는데 몇 배의 거래가 터졌지? 5배? 10배? 그렇게 터질 수도 있고 그쯤에서의 거래가 터졌다. 문제가 있죠. 넘기기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71번에 차트는 바닥을 예고하며 매집의 흔적을 남기며 거래량을 보며 그 다음에 상승 전환을 공시한다. 상승 전환 공시. 이제 올라갈 거다. 전환 우리가 배웠죠. 상승 전환할 때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바닥에서 5일선을 올라타고 대량 거래가 터지고 매집의 흔적을 남기고 추세 전환을 한다는 표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 주식을 샀을 때 이렇게 7,000원을 기다가 7,000원에서 8,000원, 9,000원, 만원 올라갔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이것이 흐름이 꺾인다, 꺾이지 않는다 차트를 보고 알 수 있으며 흐름이 꺾일 때에는 가차없이 나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의 격언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닥을 이야기하고 거래량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상승 전환을 공시한다. 표시가 있다는 이야기죠. 보조 차트로 표시가 나오든 아니면 봉으로 표시가 나오든 어떤 표시가 나와도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알려준다. 공시한다. 알려준다. 이 공시한다고 해서 공시란에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 이것이 나만이 알고 있는 공시라는 이야기입니다. (72번) 상승 추세의 각도가 가파른 종목이 주도주다. 업종 중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자동차주라고 이야기합시다. 자동차주 업종이면 현대차도 있고 쌍용차도 있고 기아차도 있고 자, 이 세 가지만 일단 이야기합시다. 이게 있는데 현대차는 아주 가파르게 가는데 쌍용차는 그냥 흐름이 별로 없어. 기아차는 쌍용차보다 조금 더 가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가파른 종목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 현대차라는 종목이 예로 현대차라는 종목이 이 자동차주의 주도주다라고 이야기한다. 주도주. 그러니까 주도한다. 리드한다. 끌고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자동차주를 사고 싶어. 그런데 주도주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지.
수익이 발생한다. 수익이 다른 것보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쌍용차를 사면 옆으로 길고 기아차를 사면 한참 옆으로 가다가 가는데 지금 현대차는 급하게 올라가. 그러면 무엇을 사야 돼요? 현대차를 사야죠. 그래야 수익이 발생을 해도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72번 상승 추세의 각도가 가파른 종목이 뭐다? 주도주다. 이 업종의 주도주다. 제약주에서 뭐 셀트리온이 될 수도 있고 한미약품이 될 수도 있고 유한양이 될 수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수가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업종에 홀로 된 종목은 없으니까 운송주 그다음에 뭐 여행주 전부 다 그 업종에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종목을 갖다가 다 일일이 분석해보고 어떤 것이 리드를 해갈 것인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뒤집어 보면 천장의 차트의 모습 똑같다. 차트를 뒤집어 보래요. 차트를 여기 차트를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뒤집어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보는 것과 반대 뒤집어서 볼 때 느낌이 틀려. 이게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고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고. 초보자들은 이것을 갖다가 주식을 좀 알고 있는 고수들한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트 뒤집어 보는 사람들 그렇게 썩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느낌이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반대로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다. 왜요? 무언가의 보조 차트가 있단 말이지. 보조 차트가 있어요. 차트에 보면 여기에 뒤집어 보기 클릭을 하면 차트가 뒤집혀 180도로 뒤집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봤을 때와 뒤집어 봤을 때의 느낌이 좀 틀리다 그런 뜻입니다. 책에서는 이런 거 주식을 30년 동안 하면서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횡보할 때 거래량이 늘면 상승하고 줄면 하락한다. 제가 바닥에서 횡보할 때 거래량이 늘면 상승한다고 그랬죠. 줄면 하락한대요. 여기서 횡보할 때 거래량이 는대잖아요.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를 해. 쭉 횡보를 하는데 주가는 움직이질 않았어. 주가는 그대로야. 그런데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 주가는 그대로인데 거래량이 늘어. 그러면 주가는 상승하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주가는 간다고 그랬습니다. 주가는 상승하고 거래량이 반대로 줄어. 그러면 하락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주봉 주가도 봐야 되고 월봉 주가도 봐야 됩니다. 월봉 거래량도 보고 주봉 거래량도 봐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75번에 종합주가지수를 보래요. 종합주가지수 21선이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달간의 그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종합주가지수 21선이 고개를 들어야 각각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들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종합주가가 올라가려고 서서히 준비를 하고 올라갔을 때 그때 비로소 개인 주가들은 움직이지, 종합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흔들리고 떨어지고 있는데 개인 주가들은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통계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1년 12달로 나누어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이 10월 달인데 주가가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하락하고 있어요. 11월 달까지 하락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한 종목들이 지금은 주식을 살 때가 아니야. 이거 통계입니다. 통계.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9월달, 10월달, 11월달은 주식이 잘 안 올라가더라. 그리고 나서 12월 달부터 1월, 2월 달까지 뭐가 있냐? 연말 랠리라는 게 있다. 이거 다시 이야기해서 산타 랠리라고 해요. 산타 랠리.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말에 주는 선물. 그러니까 연말에 물건도 많이 사고 실적들도 올라가고 연말에 주가를 끄집어올리고, 이때 9월달, 10월달, 11월달 떨어뜨린 것만큼 12월, 1월, 2월에 주가를 올린단 말이죠. 그럼 올렸으면 3월달, 4월달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야죠. 떨어진다. 왜? 아니 12월달, 1월달, 2월달 올라갔으니까 3월달, 4월달 쉬어가야죠. 무작정 주가가 뭐 1년 내내 365일 10년 내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올라가더라도 올라갔다가 상승, 조정, 제가 조정이라고 그랬죠. 조금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어떻게 이렇게 직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없어. 주식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말 12월달, 1월달, 2월달에는 주가가 통계적으로 올라가더라. 3월달, 4월달 올라간 것만큼 조정을 받아야죠. 그 다음에 5월달, 6월달은 주가가 완연하게는 뭐예요? 등락이 별로 없이 그냥 흘러. 그러니까 5월달, 6월달에는 뭐 개별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들도 있고 뭐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완만하게 흐릅니다. 그랬다가 7월달, 8월달에 다시 주가를 올린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옆으로 횡보했다. 이것이 1년 365일. 그러니까는 제가 아는 분들한테는 3월달, 4월달에는 주식하지 마. 그냥 다 주식 정리하고 그냥 묻어놔도. 그랬다가 5월달, 6월달에 봐서 개별 종목에서 차트 보고 좀 먹고, 그 다음에 7, 8월달에 조금 먹고, 그 다음에
또다시 12월 달에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라.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수없이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저거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냉큼 산단 말이에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쉬는 것도 투자라는 말이 있는데 쉬지를 못해. 돈 있으면 일단 주식을 사야 돼. 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런 통계를 갖다가 일단은 알고 나면 주식하는데 나를 다스릴 줄 알고 좀 쉬어가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가가 매년 박스권에서 이제 뭐 몇 년 동안 흐르다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올라갈 겁니다. 종합주가는. 그렇다면 기다렸다가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투자를 목적으로 해. 그러면 삼성전자 6만 원 할 때도 있고 5만 5천 원 할 때도 있는데 좀 싸게 사서 그때 기다렸다가 좀 사고, 이런 식으로 주식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합주가지수 21선 고개 들어야 개별 종목이 간다 이었어요. 거래 핵심을 간파하라. 주봉상 거래량이 터져야 간다. 이 거래량 이야기가 주봉상으로 나오네요. 이제는 아까 일봉상이었었는데, 제가 이 격언을 갖다가 100개를 골라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주식을 할 사람은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거래량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보조 차트를 갖다가 자기가 맞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 나 못하고 그냥 살래. 그럼 아예 정말로 주식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식이 뭐 녹록해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보다 돈이 많은 외국인이 있고 정보력이 빠른 기관들이 있는데 우리는 정보력도 없고 돈도 없어. 그러면 실력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력.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총은 하나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 그것도 없어. 무엇을 이기기를 바라나요? 무엇을 벌기를 바라나요? 하지 마십시오. 그 돈으로 아예 가족들하고 해외여행 갔다 오는 게 남는 겁니다. 공부 안 한 사람은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공부한 사람도 아주 예민해지는데 공부 안 한 사람은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니까 아예 하지 말라! 주식을 알려드리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과연 이 방송 매개체에서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지 말라!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 돈 소중하면 남의 돈도 소중한 거야. 내가 이거 아들 가르쳐 주려고 이 책을 썼는데 우리 아들 돈 잃으라고 이 책 쓴 거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충분히 연습하고 모의 투자해보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도 주식 어디 가지 않아. 자본주의의 꽃은 시들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도 전쟁하면서 미국은 주식장이 열렸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세계 경제는 돌아가고 있으니까. (76번) 거래의 핵심을 간파하라. 주봉상 거래량이 터져야 한다. 일봉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5개를 합쳐놓은 것이 주봉인데 그 5개를 갖다가 합쳐놨을 때 주봉이 거래량이 그 전주나 그 전전주보다 월등히 많아야지 거래량이 터져야
주가는 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주식은 팔 사람이 없을 때 불꽃처럼 타오른다. 제가 교육생들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어떨 때 팔 사람이 없어요? 수익이 많이 났을 때 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천만에요. 수익 난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내가 이거 언제 팔고 나가지? 그것만 호시탐탐 누려본단 말이죠. 팔 사람이 없을 때는 내가 샀는데 주식이 떨어졌어.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식은 여유자금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나 이 돈 없어도 되고 여유자금이니까 난 그냥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팔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주식은 한정되어 있어요. 1,500만 주, 2,000만 주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물량, 그 다음에 유통주식 수가 있는데 유통주식 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주식이 없어. 팔 사람이 없어. 그때의 주가는 뭐다? 불꽃 팍팍팍팍 튀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서. 그럼 기다리면은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주가는 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36912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겁니다. 78번 역배열 이평선이 부채살처럼 펴진 우량주를 주목하라. 참 어려운 말이죠. 이평선이 역배열이 됐대요.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한 것을 갖다가 좀 알려드릴게요. 주가가 정배열이다. 그 다음에 역배열이다. 정배열은 5일선이 가고 21선이 가고 61선이 가고 241선이 가고 그 다음에 480일선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 차트를 보면은 차트의 선이 5일선, 21선, 61선, 241선, 481선 이렇게 이평선을 쓴단 말이죠. 요거는 단기, 중기, 그 다음에 요거는 장기. 그래서 단기와 중기와 장기를 갖다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평선을 갖다 깔아놓고 씁니다. 주가가 정배열이죠. 그 다음에 역배열은 481선. 이거 반대죠. 정배열의 반대. 그 다음에 241선. 그 다음에 61선. 그 다음에 21선. 그 다음에 5일선. 이런 식으로 거꾸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뭐라고? 역배열이다. 그 다음에 불완전 배열이 있어요. 불완전 배열. 불완전 배열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막 섞여 있어. 481선, 241선, 61선, 5일선, 21선 이런 식으로 막 섞여 있을 때가 불완전 배열이고 정배열과 역배열, 정배열의 반대가 역배열, 역배열의 반대가 정배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역배열 이평선이 부채살처럼 펴졌을 때 우량주를 주목해라. 이건 뭐냐면 그만큼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정배열, 역배열, 불완전 배열을 알려드렸는데요. 아직 설명이 다 안 끝났으니까 역배열 이평선이 부채살처럼 역배열이 이렇게 퍼졌대요. 부채살 아십니까? 부채살? 부채 쫙 피면 거기에 대나무가 들어가 있는 게 부채살입니다. 그 살이 이렇게 퍼졌을 때 무엇을 주목해라? 우량주를 주목해래요.
왜? 왜?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을 때, 이거 지금 역배열이니까 480, 240, 60, 20, 5일선. 이랬을 때 왜 우량주를 주목해라?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종합주가 차트를 보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역배열이 됐는데, 그 다음에 우량주를 주목하는 것은 우량주가 가야지 종합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량주가 시가총액, 조금 이따 이제 시가총액이라는 것을 갖다 알려드릴 건데, 시가총액을 높은 것들이 가야지 이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종합주가 차트가 여기까지 떨어져 있다면 이제는 올라가야 할 때가 됐는데, 종합주가를 올리려면 우량주가 올리지, 우량주, 시가총액 높은 게 올리지 시가총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은 표시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나라 시가총액,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위, 현대차 2위, 뭐 포스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지 이게 올라가죠. 그러면 5일선이 21선을 치고 올라갈 때, 여기에 요 맞닿는 선을 갖다가 치고 올라가는 선을 골든크로스라고 합니다. 골든크로스. 황금의 만남이다. 골든크로스라고 합니다. 그 5일선이 61선을 지나가서 올라갈 때도 여기도 역시 골든크로스라고 합니다. 241선을 치고 올라갈 때, 481선을 치고 올라갈 때도 이렇게 되면 21선이 또 올라가겠죠. 21선, 61선을 치고 올라가. 여기도 역시 골든크로스입니다. 이렇게 종합주가가 역배열됐다가 정배열되면서 종합주가는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뭐부터 올라가요? 우량주부터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종합주가 차트를 갖다 바꿔놔야 되니까. 시가총액의 시가총액 뜻은 상장 주식수 곱하기 오늘의 주식 종가로 결정한다. 이게 주식수가 많아, 주가도 비싸, 그러면 시가총액이 높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2위, 3위, 4위 이게 먹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매겨진다는 이야기예요. 결정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우량주 가고, 그 다음에 중형주 가고, 그 다음에 소형주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량주를 사야죠. 그리고 주가가, 제가 싼 거에는 독이 있다고 그러는데, 주가 좀 우량한 거 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우량해서 처음부터 자금을 손실 보지 않는 그런 주식을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중형주, 소형주도 수익이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처음부터 어디서 재무제표가 내년에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거야, 그런 걸 주식을 샀네. 정말 답답한 그런 주식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종목 들어갈 거야. 왜? 영업이익, 매출 4년 동안 빨간불이면, 줄어들면 관리 종목 들어가거든요. 그런 주식 사지 마.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샀는데 어느 날 주식을 보니까 부도가 나서 없어졌네? 이런 주식 사지 말라는 이야기죠. 최소한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떨어졌어. 그 회사 아직 살아있거든요. 100년을 건재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거야.